라이더의 상하반전. 네, 오늘은 과로를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해주실 분, 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시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이신 최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라이더 과로하면 라이더가 바로 연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라이더들 실태 조사 해보면 전업 라이더가 하루 보통 한 12시간 일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 사실 하루 12시간 하는데 뭐 물론 12시간을 그냥 셀이 쭉 가는 건 아니고 뭐 밥 먹는 시간 해서 1시간 정도는 쉰다고 치면 하루 11시간 일하는 겁니다. 일주일 6일 하면 66시간 하는 거죠. 이 정도 해야 무슨 국토부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뭐 한 그 경비 빼고 한 300 정도 뭐 이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정 정도 수준의 생계비를 벌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라이더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오전 시간보다는 밤 쪽이 이제 콜이 좀 더 나오잖아요. 뭐 야식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일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고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뭐 새벽까지 일하는 밤 시간에도 그냥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 이게 뭐 이제 일반적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일을 많이 하는 일한 시간이 상당히 긴 편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과로 문제가 배달 노동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많이 이제 좀 제기되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좀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라이더들 뭐 나이들도 상당히 중년층 이상이 많고 여러 가지 뭐 위험 요소들이 많은데 거기에 더해서 과로까지 얹혀지면 사실 라이더 건강 문제, 안전 문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고요. 오늘 이 방송 같이 보시면서 과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뭐 9 to 6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2003년부터 그러니까 한 20년 전부터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 40시간에 더해서 지금도 법에 주당 12시간까지는 네. 연장 노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52시간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2019년까지는 거기에다가 주말에 하는 일은 이 연장 노동 12시간에 안 쳐준다. 그러면 주 52시간 일하고 주말에 8시간씩 이틀 하면 16시간이잖아요. 그러면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2018년, 19년 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게 이제 주말까지 합쳐서 12시간만 더해라. 그래서 주에 최대 일할 수 있는 게 52시간으로 제한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 40시간 제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 제도 이런 말을 막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52시간이 된 것도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치만 한국은 20년 전부터 주 40시간 제도의 나라이다. 이렇습니다. 주 40시간. 그래서 하루 8시간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1시간 휴식 시간, 주 5일 이런 개념인데 사실 그러니까 법정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요 정도 일하면 그냥 적당하다라는 어떤 사회의 합의 수준인 거잖아요. 요 정도 일하면 적당하다. 40시간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사실 초과 근로인 거, 뭐 초과 노동 하는 거죠. 뭐 계속 초과 노동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특별한 경우에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그럼 40시간이 이제 기준인 거고, 사실은 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뭐 그것도 더 줄여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죠. 한국에서도 뭐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이 마당에 라이더들은 실 근로 시간으로 따졌을 때 66시간이 거의 기본인 것 같다. 그거보다 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일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 평균 수준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뭐 OECD 나라들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노동시간이 뭐 상위권에 있잖아요. OECD 가입 국가들 중에서 그 주 40시간 뭐 50시간 이렇게 하는데도 상위권인데 사실 라이더 수준에서 보면 이것도 그냥 뚫고 천장 뚫고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로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로 많이 하는데 과로에 대한 정의가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을 과로라고 하는지 이런 게 있나요? 사실 법에 과로가 정의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사실 과한 노동 줄여서 과로이고 영어로 오버워크 일을 오버해서 하고 있다, 많이 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로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힘들 정도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건 사실 과로예요. 근데 힘들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노동자가 이제 다음날 다시 건강한 상태로 상쾌하게 일을 하러 갈 정도로 회복이 안 되면 그건 과로죠 사실. 그리고 뭐 노동자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내가 가족도 돌봐야 되고 취미도 있고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그거 못할 정도로 힘들다, 그거 사실 이미 과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가 않아서 다른 사람만큼 힘이 좋지가 않아서 40시간 안 해도 내 몸에는 이미 과로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늘 자기 주 28시간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40시간 하면 그것도 과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로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고 이제 과로를 판단할 때도 상대적으로 그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얼마나 과중했는지를 보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아까 주 40시간이 적당하다 했을 때 사회적으로 또 그러니까 대략 과로다 할 지점이 어느 정도냐, 이걸 예로 볼 수 있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로 과로사를 인정하는 과로사항분 과로질환을 인정하는 기준. 산재. 네, 기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종의 한국 사회에서 과로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국에서 과로사 혹은 과로 질환을 이제 인정하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급성 스트레스, 발병 전에 직전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있어서 드라마에 나오는 네가 내 아들이라니 하고 쓰러지는 것 같은 네. 그런 게 급성 스트레스이고, 또 하나는 단기 과로가 있어요. 어떤 이제 심근경색 혹은 과로사 이런 게 발생하기 전에 직전에 평소에 하던 것보다 30% 이상 일이 갑자기 늘었을 때, 뭐 연말에 굉장히 일을 몰아서 하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고, 왜 월말마다 뭐 영수증을 뭐 처리해야 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예전에 본 분은요, 유원지에 청소하시는 분인데 가을에 단풍 행락객들이 올 때 일이 거의 2배 이렇게 되는 축제 시즌 하고 나서 정말로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단기 과로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쭉 과로하는 만성 과로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의 일을 평균을 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개월 정도 평균 냈을 때 주당 60시간이 넘으면 과로다. 60시간? 네. 3달이 아니라 한 달 짧더라도 매주 64시간 정도 하면 그것도 과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60시간이 좀 안 되더라도 이제 법정으로 지금 52시간 이상은 일 시키지 말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당 연장 근로를 12시간까지만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52시간이 넘게 일하면서 뭔가 다른 업무 부담 요인이 같이 있으면 그건 과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혹은 52시간도 좀 안 되더라도 이런 부담 요인이 여러 개가 같이 있으면 그것도 과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산재법에서 얘기하는 과로의 기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교대제 업무, 밤에 일하는 거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뭐 매일매일 7시간씩 일하더라도 휴일이 하나도 없이. 그래요, 맞아요. 네, 라이더들 중에도 보면 한 달에 28일 일하시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같은 시간을 일한다면 그거는 좀 과로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복 시간이 없어서 몸이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달아 24시간에서 36시간 이상
연달아 쉬는 시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일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이 휴일이 없는 근무 아니면 굉장히 추운 데서 일하거나 굉장히 시끄러운 데서 일하거나 라이더도 이것 좀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면 노동시간이 조금 짧아도 과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걸리네요. 네, 교대 네. 이제 뭐 휴일, 유해한 작업 환경, 육체적 강도. 네. 육체 강도가 높은 업무에도 들어가죠. 배달을 계속 특히 이제 작은 거 배달하시거나 그런 네. 경우 모르겠는데 음식 같은 거 무거운 걸 네. 나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특히 마트에서. 마트나 택배나 이런 건 다 무조건 네. 지금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정신적 긴장도 네, 있죠. 운전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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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습니다. 사고의 네. 위협 같은 게 있고 우리 4륜차 운전자분들이 2륜차를 잘 안 먹어주거든요. 인정을 안 해. 맞아요. 있어도 그냥 막 차선 막 들어오고 뭐 앞에 서 있으면 빵빵거리고 막 그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적 긴장은 사실 계속 저도 네. 운전할 때 계속 주변 살피면서 달리거든요. 백미러 네. 보고 앞에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어딘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 정신적 긴장 상태가 사실 꽤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52시간 뭐 이렇게 되더라도 이런 환경에 있으면 과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 이미 이거 다 넘어섰네요. 66시간이라고 봤을 때 이게 뭐 발병전 뭐 4주 동안 한 주 평균 이게 아니라 계속 늘상 지금 60시간 그러니까 산재에서 인정하는 과로의 어떤 기준을 다 초과하고 있는 상태. 평균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상태다. 심각합니다. 아무튼 과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법을 잘 몰라서 그러지 법으로 봤을 때 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 배달 노동자들 상당수가 지금 과로 상태에 놓여 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고요. 이게 그러면 과로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그냥 우리 뭐 라이더들 입장에서도 일 많이 해서 뭐 피곤하면 좀 쉬어야지 뭐 쉬면 되겠지 이런 정도 그냥 쉽게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과로라는 게 어쨌든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증상 같은 게 있는지. 네. 그 증상 자체는 굉장히 모호해요. 사실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가 않고 뭐 이런 것들이고 사실은 뭐 혈압이나 당뇨 같이 내가 원래 앓고 있던 질병들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라서 증상 자체는 사실 모호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뇌혈관, 심장혈관 이런 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과로사라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뇌출혈 같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제 질병과도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과로가 중요하고 우리가 꼭 예방을 했으면 하는 이제 것들입니다. 그래서 과로를 하거나 또 이 과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길게 일하는 경우 아니면 야간에 일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는 이제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고 혈압이 높아지고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혈액의 점성이 높아져서 혈전 같은 게 잘 생기고 그래서 뇌졸중, 뭐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것들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과로한 경우에 이런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 당연한데 과로하고 피곤하면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과로 즉 뭐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계속 지속해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우울증, 불안증 이런 거 굉장히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 그 또 매개가 되는 게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너무 피곤하면 맞아요. 오히려 잠이 질이 안 맞아. 좋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피곤하면 사람이 술, 담배 같은 거 많이 하게 되고 또 밤에 일하려니까 잠을 깨려고 뭐 믹스커피도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뇌 심혈관계에 다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수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또 돌고 돌면서 또 정신 건강이 안 좋으면 또 뇌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사람의 몸과 마음이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쨌든 과로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정신건강과 뇌심혈관 질환 그걸로 인한 사망, 자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과로를 하면. 뭐 이런 일이 없긴 해야 되겠지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과로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과로사라는 게 산재로 보상이 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네네, 보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로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음.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꼭 사망이 아니더라도요. 사망 혹은 뭐 심근경색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일찍 병원에 가셔가지고 살아났거나 뭐 이런 경우 뇌졸중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과로 질환이 발생했을 때의 산재 이제 인정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노동 시간을 최대한 잘 정리를 해서 여러 플랫폼에서 일했던 여러 노동 시간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노동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잘 어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다른 노동자들도 제가 A라는 직장에서 25시간 일하고 B라는 직장에서 25시간 일하면 그리고 나서 저한테 어떤 질병이 생겨서 산재 신청을 할 때는 50시간 일한 걸로 계산을 해요. 네,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업무 부담 가중 요인 그것이 어떠한지를 또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산재를 신청을 하면 사고는 그냥 사고가 있었는지만 확인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쉽게 이렇게 인정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질병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전문가들의 위원회에서 이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라이더는 그나마 가까이 있는 직종이라서 좀 알 수도 있고, 근데 또 안다고 생각만 할 수도 있지. 네네. 정말로 라이더가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모르고, 뭐 라이더가 뭐 그렇게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워? 라이더가 뭐 그렇게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일해? 뭐 라이더가 뭐가 그렇게 정신적 긴장이 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럴 때 노동조합이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어떻게 정신적 긴장이 큰지, 그리고 특히 구체적으로 그분이 일반적으로도 오토바이 운전이 이러이러하게 위험한데 이분이 뭐 최근에 뭐 사고 위험이 있었다든지 실제 사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신적 긴장을 되게 높일 테니까 뭐 그런 걸 잘 쓴다든지 뭐 이런 방식들로, 또 육체적 강도가 구체적으로 음식 배달을 몇 건을 해서 그게 각각 몇 킬로그램이고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이 잘 얘기가 되면 충분히 저는 라이더들의 과로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게 당연히 치료 과정이나 뭐 혹시 남은 가족에게는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산재를 계속 신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산재를 통해서 우리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거꾸로 드러내고 그 힘으로 좀 나아지는. 그쵸. 왜 라이더가 66시간 일하느냐, 이 유지비 빼면 사실 얼마 남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배달료를 어떻게 현실할 것이냐, 이렇게 거꾸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냥 힘들다고 할 때는 잘 안 들어주다가 누가 정말 아프고 죽고 하면 그제서야 돌아보는 면이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이게 배달 플랫폼, 특히 플랫폼 노동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당사자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텐데, 자유로운 일이라는 인식이 있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이런 일이라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 회사에서도 플랫폼사들도 그렇게 홍보합니다. 그러니까 뭐 산책 나와서 마실 가듯이 이제 하시라,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동안 일을 해서 뭐 우리 댕댕이 이렇게 간식 사주고 이렇게 해라, 이런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있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는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없어요. 일을 안 하면 어쩔 것이야. 뭐 먹고 살 거야. 일을 하지 않을 자유가 없고, 그리고 특히 40대 이상쯤 돼서 배달을 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배달 이외에는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뭐 다양한 직업 가지고 싶죠. 꼭 배달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르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노동시장이 또 변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배달 일이 여전히 이제 업무량도 많고 뭐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서 기준을 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회사의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뭐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계속 이런 상황에서는 뭐
노동자 스스로도 피곤하고 힘들고 사고 나고 뭐 쓰러지고 하는 것이고요. 회사는 그런 대로 또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특히 이제 과로 문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다. 전업하는 라이더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과로의 위험군에 지금 다 이미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실태조사가 지금까지 했던 뭐 국토부에서 하든 노동부에서 하든 민간 단체에서 하는 모든 실태조사가 다 기본적으로 66시간씩 하거든요. 매주. 다 과로의 상태에 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뭐 좀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인가, 당장 뭐 딱 부러지는 해결책이 있지는 않지만 어떤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쉬운 일은 아니긴 한데 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좀 업무를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실은 이제 보장도 사실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이제 몸에 무리가 덜 가는 방식이니까, 아까 24시간 내 급성 스트레스 혹은 단기간에 업무량이 확 늘어나는 것에 단기 과로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그런 변화가 크지 않고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사실 이런 급성 과로의 위험은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노동 시간뿐 아니라 이 노동의 질적인 측면, 아까 얘기한 야간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육체적 강도, 소음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뭔가 플랫폼이 지원하거나 그런 방식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실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과로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적절한 일자리의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뭐 배달료라든지 근무 시간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플랫폼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냥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좀 체계로 갖춰갈 수 있도록 전업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라이더들이 많아질수록 플랫폼도 그런 책임을 좀 가지고 이 과로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조금씩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 시간에 대한 문제, 뭐 그와 연동된 게 사실 다 배달료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라이더들 배달료는 한 10년 동안 뭐 거의 뭐 동결 수준인 건데 3,000원으로. 뭐 그 사이에 물가만 해도 뭐 30% 이상씩 올랐고요. 뭐 최저임금 한 2배 이상 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라이더들의 배달료는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는 또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뭐 이렇다고 해서 사실 그거는 거꾸로 가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어서는 이 서비스가,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준을, 질서를 좀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노동자의 산업안전, 과로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